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다정한 이웃이 되어 그동안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오늘도 마이클 아이건의 저서 독이 든 양분 속에 담겨있는 마음 갖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 갖는 것이 매우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소유하는 것, 즉 심리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감정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의 경험들을 통해 다양한 감정의 회오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되며, 따라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압박감을 감당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정신줄 놓기, 즉 심리적인 실존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갖기도 하는데, 두려움과 고통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줄 놓기에 대하여 정글 속의 영양과 사자에 대한 예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영양이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정작 사자의 먹이가 되어 먹힐 때에는 정신줄 놓는 상태가 되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죽어가던 영양이 구사일생으로 사자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다시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며 부들부들 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자기보호 본능은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이 다가오게 될 때 스스로 존재로서의 생명을 포기하며 극단적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될 때 내면 세계 안에는 정신병리를 발생시키는 독성 바이러스가 자리를 잡게 되고, 이때 발생되는 독성 바이러스의 가장 주된 특징은 두려움과 고통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극단적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의 문제로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박 중독자인 이 중년의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방임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시달려 왔으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짓밟힌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자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부적절한 존재로 태어났기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문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늘 부적절한 존재로 인식하며 피해의식 속에 갇혀 세상을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이란 도리어 늘 불안하고 부적절하다는 이질감으로 경험되었으며,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서 자신을 늘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매일같이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피할 수 없는 심리적 실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신줄 놓기, 즉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무감각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심리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전능 환상, 즉 대박을 꿈꾸며 이상세계로 도망가는 것을 그 해결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대박을 꿈꾸는 시간에는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박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극단적인 긴장 상태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겪어왔던 긴장감의 연속이었기에 익숙한 경험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박 중독이란 긴장 상태와 환상 상태로 인해 현실에서 겪어야 하는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편안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며, 익숙하고 편안하고자 했던 자신의 무의식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달콤한 유혹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청소년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청소년은 부모님의 이혼 위기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압박감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 중독에 빠진 사례입니다. 이 청소년은 어릴 적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나름 모범생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엄마의 외도 문제로 부모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이로 인해 아이는 엄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엄마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강렬한 증오로 변하였고, 외도남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증오는 아이의 내면 세계를 가득 채워갔으며, 끓어오르는 증오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밤에는 가위 눌림과 악몽에 시달리며 수면장애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두려움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점점 게임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으며, 하루 종일 수면 상태로 지냈습니다. 당연히 성적 또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런 아이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적 부진에 대한 잔소리와 함께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있는 아들을 맹렬하게 비난했으며, 급기야는 아들의 모리통을 치며 체벌을 했습니다. 이에 아이는 주체할 수 없는 증오가 폭발하여 부엌칼을 집어들고 모두 죽여버리고 자신도 죽여버리겠다며 난리쳤고, 컴퓨터를 통제하는 엄마를 향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저 온순하고 공부 잘하며 착하기만 했던 한 아이가 이토록 잔인하게 변해버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이는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을까요? 내 마음속에서는 너도 어찌할 수 없는 괴물이 하나 있구나. 그리고 그 괴물을 감당할 수 없어 너는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구나.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해석을 제공해 주었을 때 아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부모의 갈등과 엄마의 배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약하고 여린 한 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이는 그 해결 방식으로 정신줄 놓기를 선택하였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으로 게임 세계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특히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증오에 대한 압박감을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을 둔감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게임 세계는 이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두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두려움과 고통을 감당하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죽기보다도 더 힘든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래서 마음을 소유하는 심리적 존재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 정신줄 놓는 병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줄 놓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실제, 즉 내면 세계에서는 사랑과 믿음보다 앞서서 두려움과 고통이란 심리적 작용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선한 뜻으로 돕고자 했지만 접촉되는 자극으로 인해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던 내면 세계가 동요되면서 수면 아래에 억압되어 있었던 두려움과 고통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짓밟힌 인생이라는 체념 속에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왔다는 사실과 희망 없이 살아온 세월에 길들여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심리적 늪이 발달되어 있기에 생명력 있는 심리적 실존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서적 일체감, 즉 교감을 나누는 정서적 동질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면 세계가 상처로 다져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이질감과 적대감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돕고자 하는 심리 상담자들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상처받은 사람과 같이 심리적 존재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가 함께 짓밟힌 상태가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정서적 접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감대라는 공간 속에서 서로의 아픔이 교차하며 피하고 싶었던 두려움과 고통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담자들이 심리 상담자 안에서 포기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던 사랑과 희망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무너지는 고통과 무력감 속에 묻혀 있었던 사랑과 희망이 상처받은 영혼에게는 막막하기만 했던 광야에서의 생수가 되는 것이며, 그 생수를 조금씩 마시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 두려움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견뎌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심리적 압박감을 감당할 수 없어 마음 갖기를 포기하는, 즉 정신줄 놓는 마음의 역동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발간된 마이클 아이건의
독이 든 양분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 한메일넷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